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1,1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나홀로 544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밀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 무엇이 중요한지 또 잘 정리해 볼게요. 하나증권 이청원 FA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OX 종목, 정말 오랜만에 SK바이오사이언스 볼게요. 현구간도 11% 넘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이 SK바이오사이언스 하면은 일단 코로나19 때 백신 이야기로 뜨거웠던 종목인데 이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이들 사라지던 찰나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함께 소외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계속 이어지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부스터샷의 임상 3상 효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를 준 이유가 있다면요? 예, 우선 저는 사업성입니다. 코로나19가 최초에 발병했던 이 시기에는 이 백신의 수요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코로나 엔더믹 시점, 최근에는 방역 수칙이 대폭적으로 폐지가 됐거나 마스크 착용도 의무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이 대유행이 다시금 좀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4차, 5차까지 맞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좀 있을까? 자,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관건은 삼상에서의 유의성이 있었지만 사업성 관점에서 과거의 어떤 이런 큰 수익을 좀 회사가 좀 실현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한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이벤트는 더 이상 뭐 좋은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길게 가져갈 만한 소스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 또한 그렇게 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10%는 올라가고 있지만 네. 임상 3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좋은 성과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10%의 상승은 매우 적은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출액이 2021년에 매우 좋았는데 지난해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은 3분의 1 토막. 그도 그럴 것이 판관비가 이제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특정 신약에 대한 개발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각 기업이 많이 늘어나게 마련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스터샷에 따른 시장 공급, 백신에 대한 성과 다 좋습니다만 이후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 지금 들어간 연구 개발비는 다 비용 처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백신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처럼 딱 한 번 맞는 걸로 끝이 날 때까지 다양한 백신이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부스터샷 오히려 가치 없는 재화가 될 수가 있다는 점 토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때 가급적 보유자들은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좀 타이밍이 아쉽습니다. 이래서 주식도 좋은 호재가 있지만 언제 나오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이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가져가 볼까, 매수해 볼까라고 판단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두 번째 대한제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구간 주가는 12%, 오늘 장중엔 22%나 급등을 했는데 이 설탕 사업 부각 때문이라고 해요. 단기로 주가 상승이 끝날 것인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여긴 OX 나뉘어졌는데 저 몰랐어요. 12년 만에 국제 설탕값이 최고가라면서요. 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 함께 제가 생각한 것은 네. 대한제당의 주가 흐름을 최근 3년 동안 보게 되면 크게 올랐던 게 딱 두 번이 있습니다. 2021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당시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업의 움직임이 다 좋았고 지난해 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한 번 더 크게 올랐어요. 그 이후에는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식품 소재와 가공,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 소재인데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판매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만 동사가 아쉽게 교섭력이 있어서 크게 열의에 있다 보니 판매 가격으로 크게 재화를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보이는 이런 주가 상승은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호재에 따른 이슈, 그것만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
이렇게 올라왔을 때 조금은 비중을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오긴 한데 그래도 비중을 좀 줄여보자고요? 단기로 끝날 것 같아서 저는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단기로 끝날 것 같아서. 네. 그럼 대표님은 단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저도 단기로 끝난다라는 표현인데 네. 사실 지난 뭐 4월, 5월에 최고가 갱신한 이후에 다시금 설탕값이 12년 만에 뭐 최고치 좀 갱신했다. 이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이 회사는 매출 47.4%가 설탕 외 제품에서 실적이 일어나고 있고 나머지 48.3%가 사료 매출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해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수반이 돼서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가 좀 있었다면 2022년도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어야 되는데 매출액의 증가폭은 0.2%에 좀 미미했다는 점. 자, 이 부분이 설탕 가격의 어떤 이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전 분석을 좀 해봤는데 판가 전이가 좀 쉽지가 않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대한제당의 어떤 실적 추이를 보고 판단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전망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끝날까라는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빠르게 현대그린푸드 볼게요. 재상장한 회사인데 오늘 저희가 좀 음식료를 좀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재상장한 이후로 3거래 연속 하락했고 오늘 반등 하나 했더니 현구간도 주가 흐름은 좀 미적지근한데 이 회사 볼만합니까? 두 분의 의견은요? X. 사실 저도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있진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주가 움직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눌리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동사가 보이고 있는 매출액 개선이나 영업이 표면적으로는 꽤나 괜찮을 것 같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올해 매출액은 2조 917억 원, 전년 대비 8% 정도밖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영업이익 또한 16.7% 정도밖에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장을 다시 한번 한 이후 수급도 지금 좋지 않은 점 토대로 지금 주가는 이렇게 밀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닥을 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4거래일 만에 지금 시점에서 바닥 다지기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X를 주었고요. 혹시나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적어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조금 실리는 시점 그때 맞추어서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밥값을 아끼려고 밖에서 먹기보다는 이제 구내식당, 지하식당을 선호하는데 현대그린푸드의 주가를 아직 끌어올릴 만한 그런 강한 작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X 의견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감을 산다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종목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는 농담이 심하면이라는 종목을 이제는 민간 우주시장이라는 종목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이러신 분이었나 봐요. 농담이 심하면 농심이래요. 네. 할 말을 잃으셨군요, 대표님. 네. 농심 그리고 세트랙 아이를 갖고 왔는데 세트랙 아이 민간 우주 그리고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오르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어떤 상승폭이 좀 컸는데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어떤 일정 포인트가 다음 달 5월 27일 누리호 발사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죠. 맞아요. 발사 예정인데 사실상 그렇다면 수혜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선취매하기 좀 좋은가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트랙 아이를 좀 준비해봤는데 이 회사는요 위성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위성 시스템 탑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요번에 그 발사하는 누리호에는 위성 8기가 탑재가 되면서 단순하게 발사 테스트를 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성의 발사까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성 발사체 관련주에도 좀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2022년 기말 기준에 이 회사의 위성 사업 부분 매출 포지션이 85.6% 그리고 데이터 분석 부분이 14.4%로 좀 구분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부분이 위성 사업 부분에서 좀 미뤄지고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인수하고 난 이후에 범하나 기업으로 좀 편입됐던 세트랙 아이가 위성체 관련 이슈가 좀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도 발사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또 이거 이벤트를 잘 이용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발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몇몇 우주항공주들은 쭉 우하향했었거든요. 그렇죠. 급락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와의 어떤 환경이 좀 다르지 않는가. 단순하게 뭐 이게 누리호의 어떤 성공 여부를 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연 위성을 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위성 성공이 실질적으로 좀 성공한다면 민수 시장을 좀 계기로 해서 위성 발사체가 좀 민간 시장으로서의 어떤 확대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 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매수가는 37,000원에서 39,500원, 37,000원에서 39,500원, 이탈가 34,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4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44,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이렇게 세트를 가게 공략해 보겠고요. 오늘 안 그래도 저희가 뭐 설탕 이야기도 하고 지하식당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음식료 또 다른 농심을 갖고 오셨어요. 네,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식품 소재냐, 가공이냐. 그거 방금 들은 네, 것 같은데. 네, 방금 했으니까요. 네. 조금 전에 대한재단 같은 경우는 식품 소재고요. 농심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식품 가공입니다. 두 기업의 차이가 있다면, 두 가지 섹터의 차이가 있다면 식품 소재업에 속한 기업들은 최종 생산품을 통상적으로 기업에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B2B의 성격이 강하고 가공업에 속한 기업들은 B2C, 최종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기업은 잘 알고 있지만 대한제당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어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 가공업체로서 브랜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았을 때는 라면, 대표적으로 신라면이나 또 안성탕면, 그리고 짜파게티 이런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라면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78%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재료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소맥이나 팜유 같은 경우 지난 3년 동안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팜유는 거의 2배 올랐고요. 소맥 같은 경우에는 대략 70% 정도 올랐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동사가 생산하는 대다수 제품은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강하고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둔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 1,000원 하다가 1,100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소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상품에 대한 판매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전략을 취해왔고 덕분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적지 않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신라면 그리고 짜파게티 가격 상승이 가장 크게 나왔던 재화였고 덕분에 매출액이 크게 올라갔고요. 아마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소폭 떨어지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매출 원가가 인하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매출 원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판매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만큼 차익이 영업이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토대로 여러분들이 농심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가 또한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좋고 해당 기업이 보이고 있는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상향 흐름이 단기간에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농심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45만 원, 손절 가격은 3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45만 원, 손절 가격은 35만 원, 농심을 또 마감해 사보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양시장 제한된 움직임, 일단은 강보합 안에서 빨간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6%, 코스닥은 0.18%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시장이 막 그렇게 재밌다거나 그런 생각보다는 좀 지루하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동시효과 특징주도 짚어볼게요. 네, 오전장 2차 전지 섹터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오늘 조정폭이 좀 오전 내는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체감 지수의 하락폭도 굉장히 좀 크게 느껴졌었는데 오전장 초반 이후에 오후장 진입 초기에 사실상 지수 회복을 거의 다 해줬다. 2차 전지 섹터는 보합권까지 좀 수준 회복을 해줬고요. 기타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전환을 좀 해주면서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미국의 3월 CPI 지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긍정적인 기류 조정을 했지만 아직도 시장의 어떤 관망세는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편중된 이 종목 왜곡 현상이 좀 더 심했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은 오늘 사실상 건전한 조정을 거쳐서 오히려 점진적 우상향의 계기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동시호가 특징주를 여쭤봤는데 오늘 장을 좀 브리핑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럼 또 다른 동시호가 특징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정말 조용히 잘 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진단 시스템과 그중에서 치과용 방사선 촬영 장치를 통해 시장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장비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 특징은 장비 자체를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 또한 동사가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서 혹은 특정 의원이나 병원에서 장비를 구입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소비를 견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국외에서의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매출 비중은 지금 20%, 국외에서는 대략 80% 수준이고 지금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략 70개 정도의 딜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은 더 잘 되지 않을까. 덕분에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도 지금 상당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레이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불과 2년 동안 대략 2.5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금 4배나 올라갔는데 관련된 기업들 대다수가 보이는 공통점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의료 관련된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대다수가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관련된 산업이 아직까지도 성장 속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장기에 놓여 있다는 점 토대로 레이의 주가 흐름을 이대로 마무리 짓지는 마시고요.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45,000원, 손절 가격은 3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레이의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 같이 보셨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일단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만 나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주체 어느 한 주체도 강하게 시장에서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수단의 변동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